그러니까 김은정 선생님 제이야? 이러는 거예요. 의외네 이러면서 저 되게 앞에서 강의하는 거 되게 힘든 사람이 안 믿겨지시죠? 네, 저는 일단 제 제목이 이거예요. 사업은 이런 마음으로 하자. 네, 이틀 남은 3월 사실 우리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저의 소개를 한다면 저는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사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사석으로 한예종을 갔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힘들게 제가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딱 24살까지 그렸거든요. 20년 그렸는데 1년 만에 이 학교를 나오게 돼요. 왜 나오게 되냐면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제 인생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집안이 어려웠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교회를 짓다 교회 건물을 뺏겨서 감옥에 들어갔고 10년 이상 지하에 살았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신문 배달도 했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 저희 아버지 변호사비를 대주려고 했는데 부르퍼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배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한 8만 원 벌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했는데 아침에 조회 시간에 잠들어서 떠보면 종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렇게 계속 자면 선생님 어머니 부르신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대다 주면 저를 신문 배달 거기 배급소를 데려다 줬어요. 저희 아버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전혀 딸이 그거 한다고 슬퍼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는. 그래서 8만 원 벌고 결국 고1 때 이제 그냥 야자하고 의무 야간 자율학습 아세요? 네. 의무 야자하고 그 다음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가서 그렇게 하다가 학교를 갔으니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렇게 저는 학창 시절 보냈고 처음 대학 가서 부자들의 삶을 봤어요. 좋은 대학이고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랑 다른 레벨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쟤네들은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나를 공부하는데 저렇게 살지? 부자들이 그때부터 관심이 생기고 나와 다른 삶을 사는 그 부자들의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저렇게 살고 싶다.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선택의 문제고 뭔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뉴스킨을 왔을 때 이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래도 왼쪽에서는 절대 부자와 내 선택의 자유가 없고 반드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걸 여기서 알았고 뉴스킨이 바로 이 오른쪽 사보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확인됐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목숨을 걸겠다였어요.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 자녀는 평생을 이 부분 때문에 내 자녀도 왜 그러지? 저처럼 그렇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우리 가족에 다 남자들은 다 목회자거든요. 제 동생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저희 외삼촌도 목사님, 고모도 목사님.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 돈을 벌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사분면에 이동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사사분면 이동하자.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기로 했지만 처음에 쉬웠을까요? 제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림 그렸던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요. 너무 사회성이 없고 저는 모든 사회 경험을 뉴스킨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처음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선글라스 끼고 다녔어요. 낮에도 밤에도. 왜냐? 돈이 없어서. 여기다가 미술하는 사람은 개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색깔 있는 안경에다가 도스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네, 왜냐면 색깔이 없으면 눈이 조그만 뺑뺑이 돌리고 눈이 작아지잖아요. 색깔을 넣고 낮에도 밤에도 이걸 쓰고 다녔는데 제가 사업 설명 처음 들어왔을 때 왜냐면 저는 사실 교환학생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삼성동에 해커스 학원을 등록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 저는 환경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이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얼굴이 귀엽게 생겼으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교정기를 껴야 되겠다. 어차피 이참에 공부할 때 그래서 이빨 2개를 뽑고 왔어요. 저는 여기 생일을. 예, 그러니까 사무실도 그래서 제가 근데 한쪽이 없으니까 이제 LOI 할 때 나머지 쪽을 뽑은 거예요. 근데 LOI 과정 안에 이제 나머지 쪽을 뽑았는데 이빨이 그날 이제 이 피가 뭐냐면 그날 뽑은 날 데몬스트레이션을 매일 해야 되는 거야. 매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스폰서 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지시하면 행동파예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생리를 뽑은 날이야. 그래서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교정하려고 이게 마취가 돼가지고 데모 가방을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빨이 없으니까 여기로 피가 새고 있는데 제가 여기가 마취가 되면 감각이 없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피를 튀기면서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매일 피 튀기면서 그 사람은 얼굴에 거의 피비린내 맞으면서 그날로 두절됐어요. 연락 두절. 쿠폰으로 만난 사람인데 그날로 연락 두절돼가지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랠리를 갔습니다. 가짜 선글라스, 이빨이 이게 멀리서 근데 색감이 없어요 이빨이. 그리고 577 앉아서 그림만 그렸어요. 이때가 53kg인데 부종, 하체 부종, 림프 다 막히고. 예, 그게 지금에서야 지금 20년 지나니까 빠지네요. 지금이 더 날씬해요 다리가. 네. 예, 5가 됐거든요. 균형이 맞아졌어요. 예. 그래서 앉아서 그림만 그려가지고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이 24살 때 이 모습으로 시작했고 저희가 26, 25, 이주원사님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래서 26, 25에 결혼을 했어요. 어떤 꿈을 갖고 전 세계에 사업을 하면서 달려야지. 저는 35세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해야지. 이렇게 둘이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따박따박 1,000만 원이 이제 들어오면 우리 각자 도생하자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이 3명이 갑자기 쫙 생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29, 31살, 32살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의 모습이 그거 아세요? 어떤 분들 제가 이 사진 보여주면 이게 뉴스킨 매거진에 나온 사진이에요. 저분 안 돼요. 저분을 봤대. 근데 저를 모른대요. 네, 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30대를요 애만 낳기 때문에 항상 이 상태로 살았어요. 예, 여러분, 예, 이게 몇 살이냐면 셋째 낳고, 셋째 낳고 다이아몬드 없어서 그거 아시죠? 잘 나온 사진 내 사진은 항상 잘 못 나온 사진 없어요. 내 핸드폰에. 남의 SNS, 남의 핸드폰 우리 확대해가지고 삭제하잖아요. 잘 못 나오면. 근데 자기 잘 나오면 막 올리잖아요. SNS에 남 잘 나와도 못 나오고 다 올려진. 이거 저희 남편이 펀펀도 없이 뉴스킨 매거진에 본사에 보내가지고 자기는 더 마르게 나오고 저는 더 뚱뚱하게 나오고. 그런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가난의 상징이 여자는 뚱뚱하고 남자는 마른 거 아시죠? 완전히 끝판왕. 예, 이렇게. 여기는 제주도 우도예요. 예. 예, 그때 본사에서 제주 한번 됐고 거기서 이제 저렇게 찍힌 건데 저렇게 이제 밀면 굴러다니는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46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 사업의 성적표예요. 제가 29살에 애를 낳고 이제 셋째를 낳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굴러다니는 데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아예 그냥 24시간 뉴스킨만 생각했고 뉴스킨만 했던 몰입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머릿속에 뉴스킨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몰입가 플러스 대가 지불의 기간이었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사실 저희가 일하는 건 대가가 아니었고 저희 자녀들이 대가 지불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네. 선생님께 비어있어요. 선생님께 항상 비어있어요. 예, 저희 하민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토피였고 고름이었고, 그래서 혈사를 많이 했어요. 뭐 열도 없고 괜찮은데 한번 봐주세요. 근데 말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뭐냐면 선생님들이 사진을 붙여. 말이 없으니까. 사진이 붙이고 이제 점점 사진을 붙이죠.
저희 첫째 딸이 2년간 뇌발달이 멈췄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홈스쿨을 왜 하냐? 제가 그때 원장님은 2021년도, 22년도에 멈췄어요. 뇌발달이 너무 불안해서. 근데 그때가 중학생이 중1, 중2였는데 몰랐죠. 왜 얘가 분노를 하는지. 그래서 그치만 저는 단 한 번도 누스키는 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 왜 그러냐면 이때가 돌 지났을 때였는데 돌 전까지 아줌마가 4번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맨날 늦게 들어가니까 아줌마가 3명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입주 도우미가. 저희는 700만 원 벌 때부터 아줌마를 썼거든요. 입주 도우미를. 그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되다가 이때 이제 셋째 임신했을 때인데 제가 오늘 되게 늦게 들어왔어. 근데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서 그랬대요. 아빠 나 불쌍해. 왜 그랬대? 엄마가 늦게 들어오잖아. 그랬대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은이가 문 닫다가 자기 발 찧어서 발톱이 뽑혔네요. 병원을 가야 하나? 근데 저는 이때도 뉴스킨에 몰입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왜 늦게 들어오셨어요? 발가락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양말 씻겨놨다고. 병원을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왜? 시간이 없어서. 네. 이렇게 요즘 셋째가 생기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 애들한테 신경도 못 쓰고 있어요. 일도 너무 바쁘고 점점 무거워지 배를 생각하니 심란하고 한숨만 나오지만 하은이 생각하면 힘내야겠어요. 그래도 하은이가 어린이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고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이 나왔어요. 우리 하남매 3남매일 때 넷째가 생기기 전이죠. 4살, 2살, 1살 사진이 다 날라가고 없었는데 어디선가 나왔다. 참 이때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뉴스킨 사업 5년차 때 아기 3명을 중국 교포 아줌마께 맡기고 같은 동 1층 어린이집 이사를 해서 아침 7시부터 잠자는 1호 내복 차림으로 내려보내고 아줌마 힘들어서 그만둘까봐 8시에 저녁 먹이고 데리러 가고 어떤 날은 어린이집 목욕기 10시까지 다 봐주고 참 그 순간에는 힘든지도 모르고 가족의 안정과 행복과 어떠한 일의 결과로 증명해낸 리더가 되기 위해 매진했던 시절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기에 지금 내 가족만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책임지는 삶이 된 것에 참 감사하다. 지금은 다른 형태로 삶의 문제가 매일매일 생겨나지만 30대의 그 문제를 중심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고 40대가 되니 그 문제가 두렵지 않고 직면하여 뚫어낼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었다는 것도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은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지만 가끔 우리 보다 훨씬 괜찮다는 면이 많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사실 뉴스킨 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이때는 이제 몇 년 전인데 지금 이때는 아빠보다 키가 한참 적죠. 지금 이 아들이 키가 77이 됐어요. 예, 이게 2년 전이거든요. 예. 두바이 갔을 때, 뉴질랜드 갔을 때 저희 엄마랑 괌이랑 싱가포르를 갔고 저희 첫째랑 또 프랑스 파리랑 이제 모나코를 갔고 예, 이렇게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 아들하고 넷째가 이제 제가 100만 장을 달성하고 나서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36에 넷째를 낳고 여기 크루즈에서 매일 조식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남편이 저희 둘째를 데리고 종주를 했어요. 네, 자전거로 전국을 다니는데 이때는 또 이제 저희 여주에서 문경세제까지 아들하고 종주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트레킹을 하고 그리고 등산을 하고 종주를 하고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하고 책 100권보다 이제 제가 한 번에 크루즈 갔다 오면서 크루즈에서 만든 거거든요. 엄마, 이거 옛날 집 맞아? 엄마, 이거 과목이야? 아이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때 비로소 진짜 배워요. 책에선 답이 있었지만 여행에선 질문이 생기죠. 저건 뭐야? 질문은 생각을 만들고 대화는 사고력을 키워줘요. 눈앞에 유적지, 발밑에 흙, 낯선 나라의 말과 음식까지 모든 게 살아있는 교과서예요. 엄마, 지구는 둥근 거네. 게다가 감동은 기억을 오래 붙잡아요. 여행에서 느낀 감정은 오래오래 남아 공부가 되죠. 세상을 배우는 건 결국 사람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여행이 공부라고 믿어요. 여행이 아이를 바꾸는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가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등을 했어요. 뭐냐면 청소년 창업 박람회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고 프로젝트를 주고 조를 짜서
너희들 창업을 해봐라. 그래서 창업을 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제 사회 이바지할 건지에 대한 부분과 사이트도 만들고 해서 온유라고 해서 뭐냐면 일반 사람과 그런 장애인 휠체어를 타는 사람의 옷을 같이, 왜냐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뭐 스파오라는 브랜드랑 협업 제안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수리 거기 두물머리에서 창업 박람회 했는데 가장 많이 투자를 이쪽에 하겠다 사람들이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은이가 이제 설명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 하은이가 이제 또 첫째 그림을 저를 닮아서 잘 그려요. 그래서 10대 NGO 단체,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NGO 밥 한 그릇 해피볼이라는 그 NGO 단체 스태프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그림을 그리니까 엽서를 이렇게 그려서 팔아서 이제 한 달에 1,000명 정도 먹이는 NGO 단체거든요. 유일한 10대들로 이루어진 NGO 단체. 그래서 거기 스태프여서 들어가서 이렇게 요번에도 2월달에 2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해서 다 막 준비해서 공연들을 준비해서 여기 이제 일주일 동안 갔다 왔어요. 화산이 실제 마그마가 막 그 화산 활동하는 지역이거든요. 화산이 터지지 않게 막 기도해달라고 해서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죽을 나눠주고 오케스트라 하고 여기서 춤을 추고 연극을 하고 이렇게.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애들 막 이렇게, 저희 딸이 저기 가운데 가장 예쁜 애가 저희 딸이거든요. 비율은 아빠 닮았어요. 아빠 비율. 네. 애들이 엄마 닮았다면 싫어해요. 여기 제일 예쁜 애 있죠? 네. 키 제일 크고 얼굴 제일 하얗고. 네. 필리핀 가면은 이렇게 얼굴 하얗고 제일 인기예요. 저 맨 왼쪽에 있는 애는 필리핀 애인 줄 알고 사인을 못 받았대요. 까만해. 네. 그래서 요번에 또 이제 12월 달에 저희 사남매 저희 아이들이요, 악기들이요. 또 동아클럽에서 공연을 했어요. 저희 막내는 잘 못해요. 이제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공연 다녀요, 요양원에. 그래서 12월 달에도 요양원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공연도 하고, 또 여기 남양주 지역에도 많이 다니고. 제가 좀 배속을 돌렸어요. 제가 버킷리스트가 얘네들 4명 데리고 파리 한 달 살기 해가지고 버스킹해서 하루하루를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크면 저는 그래서 뭘 배우면 그거를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음악으로 들려줄 수 있어야지 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자. 누구를 도울 수 있을 때까지 하자. 그게 실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즘 저의 하루는 저는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꿈나무 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꿈에 가까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된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야 역경이 와도 사실 꿈을 이룬 사람이 역경이 없어서 탄탄해서 꿈을 이루는 거 아니거든요. 목표를 이룬 사람이 진짜 아무 일을 안 일어나고 진짜 운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미 10대 때 터득했어요. 왜냐면 한예종 4번 봐봤잖아요. 네. 남들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떠한 걸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근데 그게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훈련을 해야 될 게 많구나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관점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안에
나라는 사람이 훈련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인생에서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거 3개 하면 되거든요. 나는 제품을 유통할 실력이 있는가, 셀링을 할 수 있는가, 그쵸? 셀링을 하는 과정은 정말 많은 것들이 훈련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어떨 때는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누스킨에서 다 보상받겨서 다 떠나간 사람 이거 못해서 떠나간 거거든요. 사실 저는 자존심이 없어요. 예, 자존감만 있을 뿐이에요. 예, 근자감이라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근자감이 있어요.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죠. 예,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사업을 유통할 수 있는, 이 사업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쵸? 그리고 레이콤 록이 그랬잖아요. 예,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나는 햄버거를 사 먹는 사람이 나의 고객이 아니야. 나는 대리점주가 내 고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품을 팔더라도 우리가 화장품을 팔더라도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리점주가 고객인 거예요. 내 모습과 내 삶을 보고 누스킨의 사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내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고 제품을 팔고 내가 좀 낮아져도 내가 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비전이 크고 당장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게 이 사람보다 적고 자산도 적고 해도 내 꿈이 더 크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갑이에요. 예. 내가 이 사람 섬길 때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나는 복제할 실력이 되는가.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교수님 댁에서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 동국대 교수님, 누구 교수님, 뭐 하버드, 여기 남편분이 하버드 출신이고 되게 유명한 우리 파트너분 중에서 교수 라인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LOI 들어갔는데 여기 또 원장님의 어떤 라인인데 그래서 내가 이 교수님을 두고 뇌파 강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인식이 올라가서 종결이다. 이 제품은 종결이다. 자기 인생에 죽을 때까지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이제 저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여기 산토리니 버전으로 이게 세컨하우스예요. 이게 대방동에 있는 집인데 옆에 5분 거리 아파트가 있는데 귀한 사람들만 뭐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홀드하고 그리고 진짜 STP 하고 뭐 커브스 대표님한테 STP에서 초대했는데 거절당해 생각해보겠대. 한 5년을 진짜 4년 정도를 계속 관계 유지를 하면서 그거예요.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이모님 우리 셋째 키워줬던 이모님이고 여기 카페 사장님이고 지인이고 뭐 식당이고 막 이러면서 동네 펫샵 제가 사료 사는데 막 이렇게 가가지고 또 1대 파트너랑 같이 막 콜드하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네. 저희 아들을 소개할게요. 저희 둘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름이었던 우리 둘째가 이렇게 커가지고 최근에 2월달에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생일 케이크를 해줬어요. 첼로를 켜고 있는 우리 아들의.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학기가 시작했잖아요. 이게 우리 아들의 매일매일이에요. 하루하루를 자기를 체크하고 먼저 계획을 먼저 세워요. 그래서 오늘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고 저녁 밤에 9시 반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피드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시나요? 내 하루를 평가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즘에 빠져있는 게 괴테 단테. 생일 선물로 괴테 책을 사달래. 엄마 미치겠대. 막 너무 멋지대 막. 저희 아이들 미디어 하지 않거든요. 게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잘 때 공유기 빼야 되고요. 어디 운동하러도 공유 빼서 가야 되고요. 스마트폰 없고 핸드폰 없는 애예요. 중3인데. 대박. 그리고 지금 목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외대부고로 가겠대요. 갑자기 티처스를 보다가 자기가 목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사고예요. 서울대 카이스트 제일 많이 보내. 거기를 어떻게 알았냐 이러니까 티처스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제 제 거 재미나이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질문한 게 나와요. 거기서 내가 여기 보면 단어 90개 외웠다고 하잖아요. 내가 수준이 이러는데 이 수준인데
내가 거기 가서 영어 수업을 따라가려면 내가 하루에 몇 개의 단어를 외워야 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90개인가 나온 거야. 왜? 거리감이 있잖아. 네, 그쵸? 그래가지고 걔가 매일매일 그걸 하려고 진짜 밥도 안 먹어서 한 3kg 빠졌어요. 키도 77인데 52kg야. 밥을 안 먹어. 그럼 가서 막 넣어줘야 돼.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어요. 그럼 밤에 와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 꿈은 환상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외대보고 가겠다는데 그렇게 노력 안 하면 뭐예요? 그냥 아무도 걔가 갈 거라고 믿어지지 않아.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질 건 생각하지 마. 네가 하루하루를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가 그 목표를 향해 간다면 너는 성장해 무조건. 목표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결과는 맡기고 네가 하루하루를 진짜 목표가 가까워지는 하루를 살았냐가 너무 중요해. 근데 목표 없는 사람과 목표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거야. 내가 목표가 그냥 너무 나는 너무 거리감 있어. 포기하는 사람은 성장도 못해. 그쵸? 진짜 꿈을 이룬 사람들은요 실행의 독종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자유란 수많은 문제를 너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나요? 자유를 진짜 돈과 시간의 자유를 줬는데 그 사람이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은요 제대로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예전에 로또 당첨자들 역학해가지고 조사하면 나오잖아. 원래 부자였던 사람 살지만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이 당첨되면 로또에 다시 가난해지잖아요. 그 돈 때문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 나한테 큰 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훈련하고 더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이게 장착돼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뭐지? 그리고 저는 잘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물어봐요. 네. 그리고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왜 그게 10대 때 장착이 됐어요. 그게 장착이 되면 너무 여러분들 삶에 되게 윤택해질 거예요. 작년 10월에 이제 한국사를 아이들과 하면서 이제 전동 투어를 하고 이제 보조전부터 막 하면서 이제 현장수를 다녔는데 서대문연구소를 갔다 왔어요. 뭐 배재학교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막 갔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우리 자녀보다 어린 애도 너무 많아. 여기서 다 묻혔어요.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때 보면서 이게 수영 기록표인데 옆모습 앞모습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 붙잡혀서 여기서 생을 마감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목숨을 내서 우리가 얻은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루하루 너무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 갔다 오고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누렸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예요. 다시 한번 결국 저는요 내가 오른쪽으로 사분면으로 이동을 한다면 결단했잖아요. 그런 결단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정체성이 바뀌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랬을 때 돈의 형태가 바뀌고 내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했을 때 반드시 이게 그냥 뉴스킨을 선택했다고 넘어가지 않고 내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이게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아이템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이게 훈련이 되지 않고 돈을 벌고 뭐 한라인 뻥 터져서 뭐 됐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하다 보면 진짜 결국 성공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에 노력 우리가 모두가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예. 나를 기쁘게 하는 속성, 나를 괴롭히는 속성. 우리가 누스킨 하는데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 사실 괴로울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는데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진 않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데, 왜냐면 나는 항상 높은 걸 원하니까, 나는 항상 성장을 하길 원하니까 그 성장을 하기 위한 고통이 따라요. 그쵸? 고통이 안 따르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어차피 사는 인생 진짜 최대치로 살자, 내 삶을. 네, 워라벨 이런 거 천국 가서 누리자. 저는 그거거든요. 왜 저희 저희 아버지가 76세시고 저희 엄마는 74세신데 요양원을 빚을 가지고 100% 빚으로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야. 사람이 이제 정원이 다 안 찼어. 그래서 다른 데서 벌어서 다 갖다 하는데,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요. 잠도 못 자. 왜냐면 노인이 아파 원장님을 따라가야 돼. 노인이 노인을 섬기는 건데, 제가 아빠한테 엄마 아빠는 언제 주무세요? 언제 쉬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천국 가서 쉬어야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삶은 훈련의 삶이고 사명의 삶이고, 이 삶은 내가 소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 소명을 죽을 때까지 다 하는 게 저희 엄마 아빠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외할아버지.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국 꿈을 이룬 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견딘 자예요. 맞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진짜 험난한 길이야. 골짜기가 깊어요. 왜? 산이 높으니까. 예. 산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마지막 날이고, 또 그리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아까도 이제 제가 그게 저장했는데, 제가 사실 LOI 2명 통과시켰어요. 네. 제가 그거 해가지고 3월달에 LOI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제가 루비 워크숍 때 루비 미팅 때 티미리스트도 진짜 한 명 독립시켰는데 또 한 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그 마귀의 속삭이 이주환 사님, 루비 미팅 가지마 하지마 이래요. 그래서 하지마, 굳이 뭐 해야 돼 막 이래요. 집에서 애 보니까 같이 막 그러기 원하나 봐.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파트너한테 얘기해. 그러면서 저는 그 순간부터 막 약속을 해가지고 그 주에 마감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우리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봅시다. 아셨죠?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